당신에게 매우 사랑스럽고 소중한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의 귀여운 딸의 사진이 SNS를 떠다닙니다. 당신에게도 그 사진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그 사진은 다름이 아닌 나체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딸이 직접 모델이 되어 찍었다고 생각한 당신은 화가 잔뜩 나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딸에게 평생 처음으로 손찌검을 합니다. 당신은 딸이 오늘 학교에 나가지도 못하고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게 됩니다. 그 사진이 조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당신 딸 이외에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피해를 당한 아이들의 학부모들은 집단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잡혔고 범인은 10여 명으로서 12세에서 14세의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촉법소년으로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의 딸은 두문분출 방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신은 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 당신은 법이 징계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에게 그리고 사과조차도 하지 않는 그 부모들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최근 개봉한 영화의 줄거리가 아닙니다. 얼마 전 스페인의 한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최근 이곳에서는 AI로 만들어진 10대 여학생들의 나체 사진이 SNS를 통해 다수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는 AI 기반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서 평범한 10대 소녀들의 진짜 사진을 이용해 나체 상태의 가상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구 3만 명의 작은 도시에서 현재까지 11세에서 17세 아동 청소년 20명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를 입은 일부 소녀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이 10대 소년들이 아닌 성인이 저질렀다면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스페인뿐만 아니라 그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으로서는 법적 제재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스페인의 경우를 따져보면 현재 스페인 형법은 AI가 사용되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별도로 분류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번 사안과 같이 AI를 활용한 성범죄의 경우 노출이 있는 신체 사진들이 실제로 사적으로 촬영된 것이 아니며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진을 강탈하지도 않았고 채팅을 통해 강요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의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스페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 어느 나라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사안입니다.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제정을 신속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AI를 활용한 성범죄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이미 전 세계에서 확산하고 있는 추세죠. 특히 한국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19년 네덜란드 사이버 보안 연구회사 딥트레이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포르노의 전 세계 피해자 중 25%는 한국 여자 연예인이었다고 합니다. 엘파이스는 미국, 영국, 한국이 이러한 문제에 최전선에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딥페이크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변호사님, 딥페이크는 무엇을 얘기하고 어떤 심각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뜻합니다.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의 CG 처리처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즉 AI 결합으로 점차 정교해져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기술에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졌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10대 초반의 청소년들도 이 기술에 접근하여 합성 사진을 만들고 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 2D 수동 합성이 기술자의 감각적 스킬에 의존하는 반면 딥페이크의 경우는 좋은 장비를 갖추고 충분한 학습을 하게 되면 실사와 비슷한 영상이나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변호사님, 너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만약 저런 불법적인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면 과연 처벌을 어떤 식으로 받을까요? 위의 경우처럼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인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 소년이 아니라면 다음의 법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합성 사진을 제작해서 인터넷 등에 배포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음란물 유포죄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제작하였으므로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간접적인 법 적용이 아니라 AI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법 제정이 이제 꼭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 SNS에는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엠마 왓슨의 음란 광고가 게시되어 화제가 되는 등 유명 여자 연예인들이 가장 먼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이미지도 다수 생성되고 있으며 최근 AI 기술을 활용해 더 정교한 이미지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더불어 특히 이러한 유형의 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는 점도 커다란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위 스페인과 같은 사례가 국내에서 일어나기 전에 AI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법 제정이 조속히 진행이 되고 더불어 예방 교육과 캠페인도 꼭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원자폭탄이 그랬던 것처럼 기술이 인간을 배신하지 않고 인류 발전에 기여하려면 그에 대한 육성과 규제가 적절하게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입법기관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국회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기본 의무라는 점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청 잘하셨나요? 오늘은 딥페이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변호사님의 설명이 너무 자세하고 깊어서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같이 인사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